친구 다 끊기고 혼자 남았는데 68세 김 선생이 웃는 이유. 전화 올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졌더라. 은퇴하고 3년쯤 지나서야 김 선생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찾는 사람도 기다리는 모임도 기대하는 직장도 없어진 걸요. 출근하던 습관은 퇴직과 함께 멈췄지만 더 무서운 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였어요. 카톡 알림은 조용했고 명절 안부마저 씁쓸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단절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김 선생은 하루하루가 즐겁답니다. 스스로도 신기하다고 해요. 친구도 없고 일도 없는데 이 나이에 웃는 날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지. 어떻게 된 걸까요? 무엇이 그를 다시 웃게 만든 걸까요? 그의 답은 아주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강력한 것이었어요. 바로 취미였습니다. 은퇴 후 진짜 무서운 건 시간이 아니라 관계 단절. 은퇴를 하면 시간이 많아지니 좋아 보이죠. 그런데 막상 겪어보면 그 시간이 오히려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시간은 있는데 함께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가장 힘들어하는 건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심리적 고립입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수십 명과 대화하던 사람이 은퇴 후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지낼 수 있어요. 그렇게 점점 인간관계는 끊기고 외로움은 깊어지죠. 김 선생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에서 35년을 근무하고 교감 자리까지 올라가 은퇴한 분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늘 많았죠. 동료, 제자, 학부모. 그런데 정작 퇴직하고 나니까 연락 오는 사람은 한두 명뿐이었대요. 처음엔 서운하고 쓸쓸했지만 그게 현실이었죠. 그를 바꾼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었어요. 김 선생이 처음 시작한 취미는 목공이었습니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 전단지를 보고 심심풀이로 등록했대요. 그런데 생각보다 몰입이 되더랍니다. 작은 나무 조각을 깎고 다듬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치유였어요. 도끼나 망치질이 아니라 정밀하게 집중해야 하는 손작업이 오히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줬다나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결과물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하루에 5시간씩 아무 말도 안 하고 작업했는데 어느 날 책장이 하나 완성됐을 때 그 뿌듯함이란 그때부터였어요. 자꾸 웃음이 나기 시작한 게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취미의 힘. 노년기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정신과 전문의 박영숙 교수는 말합니다. 퇴직 후 우울감의 원인은 단순한 무료함이 아니라 자아 가치감의 붕괴에서 옵니다.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순간 삶의 활력이 급속히 사라지죠. 그런데 취미는 그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미는 시간 때우기가 아닌 몰입과 성취가 느껴지는 활동을 말해요. 정말로 그걸 하고 나면 자신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야 해요. 그게 미술이든 운동이든 뜨개질이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나 혼자라도 할 수 있는 무언가에 몰입하는 경험이에요. 사례 1. 혼자 걷는 길. 그게 나를 살렸어요. 66세 이모 씨. 직장 다닐 땐 늘 사람들과 어울렸다는 이 씨. 은퇴하고 나서 전화번호부는 그대로인데도 이상하게 연락할 사람이 없더래요. 그러다 시작한 게 하루 2시간 걷기였어요. 처음엔 그저 운동 삼아 나섰다. 점점 동네 풍경에 눈길이 가고 철마다 바뀌는 나무들이 반가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걷는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눈인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트이기 시작했죠. 지금은 자칭 걷기 클럽을 만들었고 매주 한 번씩 모여 걷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사람은 움직여야 살아있다는 걸 정말 실감했어요. 사례 2. 조용한 집. 음악이 채워줬죠. 70세 주부 정 여사. 남편도 은퇴하고 자녀들도 출가한 뒤 정 여사는 말 그대로 텅 빈 집을 혼자 지켰습니다. 어느 날 문득 피아노 학원 광고를 보고 한번 배워볼까 하고 시작했어요. 음표도 모르던 분이지만 일주일에 2번 손가락을 움직이며 소리에 집중하니 시간이 금방 가더래요. 6개월쯤 지났을 무렵 직접 친 곡을 핸드폰으로 녹음해 가족 단톡방에 올렸더니 손주가 할머니 멋져요. 라고 댓글을 달았대요. 그날은 오랜만에 웃으면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칭찬하게 되더라고요. 사례 3.
유튜브 시작하고 세상이 다시 열렸죠. 62세 전 직장인 박모 씨. 컴퓨터도 서툴던 박 씨는 은퇴 후 시간이 너무 남아 유튜브나 보다 시작해버렸답니다. 처음엔 영상 올리는 것도 서툴렀지만 자신이 여행 다녔던 곳을 편집해서 짧게 소개해보니 반응이 꽤 좋았어요. 구독자 수가 늘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니까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다고 해요. 지금은 촬영 장비도 하나둘 마련하고 촬영 스케줄까지 짜면서 바쁘게 지낸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찍을 콘텐츠부터 생각해요. 내가 다시 살아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결국 은퇴 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김 선생이 웃을 수 있었던 이유. 앞서 사례에 나온 분들이 활기를 되찾은 이유는 모두 같아요. 나 혼자서도 몰입할 수 있는 즐거움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취미라는 건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니라 관계가 끊겨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에요. 누군가 나를 찾지 않아도 내가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60이든 70이든 혹은 아직 은퇴 전이라도 괜찮아요. 이제라도 작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동네 주민센터 수업, 유튜브 영상 따라하기 예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그 일. 그걸 오늘 10분만 해보는 거예요. 처음엔 서툴고 어색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을 웃게 만들 겁니다. 김 선생처럼 이유 없이 미소 짓는 날이 올 겁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혼자여서 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이요. 앞서 이야기한 김 선생과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는 은퇴 후 취미생활을 통해 진짜 삶의 활력을 찾는 방법을 전문가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풀어볼게요. 은퇴 후 취미 왜 중요한가?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흔히 겪는 문제는 시간은 많지만 의미를 잃는 경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자아 정체성 위기라고 부르는데 직장이라는 역할이 사라지면서 나라는 존재가 허공에 떠버리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때 바로 취미가 들어옵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몰입 플로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몰입 상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를 활성화시키며 우울감을 크게 완화시켜줍니다. 미국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미얼리 CSIKSGNTMIHALYI의 연구에 따르면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시간이 멈춘 듯 집중하게 되고 이때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정서가 안정된다고 해요. 구체적인 취미 선택과 활용법. 그렇다면 어떻게 취미를 선택하고 꾸준히 즐길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전문가 시각에서 알려드릴게요. 1. 작은 목표를 세워라. 취미를 시작할 때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실패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목공으로 책장 완성하기보다 매일 30분씩 나무 조각 다듬기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부터 잡는 게 중요합니다. 성취감을 자주 맛보면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2. 일주일에 최소 3회, 30분 이상 투자하기. 심리학 연구에서 꾸준한 몰입 활동은 주 3회 이상, 회당 2040분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너무 잦으면 부담되고 너무 뜸하면 몰입 효과가 떨어지니 이 정도가 적당해요. 3. 사회적 연결을 활용하라. 혼자 하는 취미라도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친구가 다 떠나서 혼자라 느끼는 분들도 이런 작은 커뮤니티에서 다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문화센터 목공반이나 걷기 동호회에 나가는 것처럼요. 4. 새로운 기술 습득을 두려워하지 말자. 요즘은 유튜브, 온라인 강의, SNS 등 배우기 좋은 환경이 많아요. 처음부터 전문가가 될 필요 없고 천천히 따라하면서 재미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현실적인 사례와 수치로 보는 효과. 취미 시작 후 우울증 감소율 35% 증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우울감이 크게 줄고 삶의 만족도가 3040%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취미와 치매 예방 효과. 특히 걷기, 요가, 수영 같은 운동 취미는 뇌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는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30% 이상 낮다고 보고했죠. 창작 활동으로 자존감 회복. 미술, 음악, 글쓰기 같은 창작 취미는 자기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실제로 박모 씨처럼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사회적 인정과 연결감이 생겨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알아야죠. 과도한 완벽주의 금지. 처음부터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면 금세 지치기 쉽습니다. 즐기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마음을 잃지 마세요. 신체적 한계 인지하기. 나이가 들면서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오히려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나 심장 질환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 운동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무리한 지출 경계. 취미 활동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면 스트레스가 되니 꼭 필요한 장비나 재료만 구매하고 공공기관 무료 강좌나 온라인 자료를 적극 활용하세요. 바로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첫걸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 아주 쉬운 시작법 하나 소개할게요. 하루 10분간 좋아하는 음악 듣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음악은 감정을 움직이고 뇌를 자극하는 데 아주 좋은 매개체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움직이면 다음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그림 그리기, 글쓰기 같은 걸 조금씩 시도해보는 거죠. 마무리하며 김 선생처럼 친구가 다 떠나도 웃는 날이 생길 수 있다는 건 다 이유가 있답니다. 취미라는 작은 문이 당신을 다시 세상과 이어주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 주기 때문이죠. 내일 당장 거창한 걸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나를 위한 시간을 시작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전문가들도 말하죠. 가장 건강한 노년은 스스로 선택한 취미와 목표를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나만의 취미를 찾아 웃는 날을 더 많이 만들길 바랍니다.